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은 모디파이 명령 중에 크로스 섹션과 서페이스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인데 두 개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모델링 할 때 사용할 일이 많을 거예요. 먼저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면에 서클을 그린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하면 서클이 그대로 남아있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하시면 돼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는 지오메트리 부분에 크로스 섹션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크로스 섹션이 작용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크로스 섹션은 여러 개의 스플라인을 연결해주는 명령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연결을 해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만약 스플라인을 복사했다면 아웃라인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새로운 스플라인을 만들었다면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점들이 보일 거예요. 셀렉션에서 점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점의 순서를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첫 점인 노란색 점은 1번을 갖게 되고 순서대로 2번, 3번, 4번 이렇게 갖게 돼요. 3D Max에서 만들어지는 스플라인은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점의 순서를 갖게 됩니다. 크로스 섹션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점끼리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줘요. 이렇게요. 그런데 3D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선만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해서 4개의 점이 스플라인으로 구분될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이 크로스 섹션이에요. 간단한 의미로 보면 그런 명령이 크로스 섹션입니다. 이번에는 라인을 만들 때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하고 3개를 만들게요. 이쪽엔 4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3개와 4개라면 모디파이 패널에서 라인은 기본으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갖고 있죠. 어태치 명령으로 다른 스플라인을 합쳐줍니다. 벌텍스를 보게 되면 3개의 점과 4개의 점이 보이죠. 여기서도 점의 순서를 보이게 하면 이렇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크로스 섹션을 했을 때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상과 다르게 연결되죠. 1번은 1번끼리 연결하고 2번은 2번끼리 연결하고 마지막에 있는 3번과 4번이 연결되고 남아있는 3번은 아래쪽에 있는 중앙에서 연결돼요. 그래서 삼각면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걸 3D 물체로 만들었을 때 여기는 사각이 되고 여기는 삼각이 되고 여긴 다시 사각이 됩니다. 만약에 점의 개수가 맞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이번에는 개수를 좀 더 많이 해볼게요.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태치를 한 다음에 점들의 순서를 보이게 하고 크로스 섹션을 해볼게요. 독특하죠? 가운데에 있는 점들끼리 연결해주고 또 양쪽에 남아있는 부분은 삼각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분할을 잘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각, 사각, 사각, 삼각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계산을 해줘요. 어렵지 않죠? 이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4개의 점이 연결되고 혹은 3개의 점이 연결되고 이렇게 라인이 생겼다면 이 부분에 서페이스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서페이스는 크로스 섹션 같은 명령으로 삼각이나 사각으로 면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규칙을 만들어주면 스플라인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서페이스 명령을 적용했을 때 검게 보이는 건 면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플립 노멀이 있는데 플립 노멀을 하게 되면 색상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물체의 앞면이 되는 거예요. 검게 된 부분은 뒷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서페이스 모디파이어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스텝 값이에요. 스텝 값이 5라는 거는 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5번 면을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그런 분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죠. 점이 5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죠. 5개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사이 방향으로도 5개의 점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스택 값을 0을 만들게 되면 에디테이블 풀리에서는 점과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폴리곤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모델링을 할 때도
스텝을 0을 만든 다음에 에디폴리에서 다음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간단한 의미로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볼게요. 아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아크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높이를 다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아크를 이쪽으로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높이가 다르죠. 이때 어떤 아크를 하나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어태치를 하는데, 어태치를 할 때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하고 위쪽에 있는 걸 선택했다고 할게요. 어태치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크로스 섹션을 할 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서 하지 않고 크로스 섹션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어태치한 순서대로 라인이 연결돼요. 이렇게. 그리고 직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스무스하게 점의 속성을 바꾸기도 하죠. 아래쪽에 있는 건 점의 속성인데 이 가운데 연결되고 있는 이 점들의 속성을 스무스하게 하거나 베지어 형태로 만들거나 베지어 코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서 버텍스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넘길게요. 완전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점의 속성을 스무스하게 할 수도 있고 베지어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베지어 코너 형태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 베지어라고 했을 때 현재 만들어진 상태, 크로스 섹션이 된 상태를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면 이렇게 다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돼요. 점을 선택하는데 둥글게 되어 있는 점을 선택하면 점의 속성이 이렇게, 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보면 베지어 형태로 점의 속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베지어. 이럴 경우에는 이 곡선의 형태를 조정할 때 이 베지어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곡면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무브 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형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점의 속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원하는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익숙해지면 쉬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만약 이렇게 조정된 거에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곡면 상태의 모델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도 스택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택 값을 주게 되면 이런 부드러운 곡면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최종 결과값을 보면서 점의 속성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크로스 섹션과 서페이스 명령이에요.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에도 활용할 수 있고, 혹은 곡면이 있는 어떤 모델링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배웠으니까 계단 위에 있는 캐노피,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 있죠. 그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크를 이용해서 그런 구조에 해당하는 곡면을 만듭니다. 이렇게 휘어져가는 그런 유리가 있어요, 천장에. 그럼 얘를 복사할 건데 이 스플라인을 옵셋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스플라인 옵셋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옵셋 해볼게요. 스플라인 옵셋에서는 모드를 3D로 해야 옵셋이 깨끗하게 돼요. 이렇게 하고 값을 마이너스로 이동하면 이렇게 큰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플러스 값이 되면 축 방향으로 옵셋이 돼요. 그래서 거리값을 입력하고 하나를 더 만들면 두 개가 복사되면서 만들어지죠. 거리값은 15.9, 15.9, 15.9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스플라인 옵셋 같은 경우는 복사된 스플라인의 점의 개수가 처음에 있던 점의 개수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해서 점의 개수를 맞추는 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이에요.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하게 되면 점들이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점의 개수를 20개로 맞춰줍니다. 그럼 첫 점의 위치가 다 맞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편해지겠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가운데에 있는 스플라인을 위쪽으로 들어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곡면으로 이렇게 캐노피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계단 위에 있는. 모양이 조정되면 크로스 섹션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베지어든 스무스든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둥근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으로 조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둥글게 만들기만 하면 되겠죠. 라인은 직선으로 꺾인 상태, 스무스하고 베지어를 하게 되면 모양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해놓을게요. 저는 그 다음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합니다.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되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유리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복사해서 걔는 기둥으로 만들 거예요. 컨트롤 V를 하고 복사합니다. 이름을 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된 스플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양쪽에 있는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커넥트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커넥트 옵션을 체크하고 아래쪽으로 쭉 쉬프트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연결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면 위에 있는 곡선 자체가 이 곡선을 만들 때 스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만들어지는 곡선도 스무스가 돼요. 그래서 점을 선택하고 베지어 코너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에서 쉬프트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직선으로 선을 만들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스플라인도 필요 없고 가운데 있는 기둥도 몇 개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기둥들은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 렌더링 옵션을 이용해서 라인의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실제 크기는 아니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기둥을 만들어 주고, 하나 복사됐던 그 물체가 있었죠. 여기에는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플립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유리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는 이 프레임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브로 이동시키거나 푸시 명령으로 이렇게 프레임 위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서페이스의 스텝을 이용해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 완료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리로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를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뭐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는데, 자동차나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서 다양한 부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섹션과 서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모델링 하시고 다양한 형태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기본기로 만나요.